네, 우리 경제부총리 원학백님. 네. 네, 대통령이 기재부 지시사항 A4 문서 알고 계시죠?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PPT 1번을 보면 보고할 것, 차단할 것,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헌 그대로 봤을 때는 어떤 임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죠. 문헌 그대로 봤을 때. 네, 문헌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지시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죠. 일단은 저는 그 당시엔 참고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지시를 한 주체가 대통령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법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라서 무엇 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또는 참고 자료로 준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입니까? 참고 자료를 직접 준 사람은 그 실무자가 줬고요. 대통령이 저한테 참고하라고 하시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저 실무자한테 줬습니다. 그게 그러면 사실 이거는 관계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국방부 장관은 헌재 심판에서 업무 요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겪은 그 기억에 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ABB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월 3일입니다. ABB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도 문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ABB라는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라. 이것은 자금을 마련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 보면 기재부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입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오셔서 그 당시에 50조까지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국은행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기재부에서 요청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있죠? 저거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방법이 있죠.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저거랑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계엄이 유지되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계엄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PPT 3번에 보면 이 자금 요청하는 게 이 공문 하나면 됩니다. 국고국 실무자끼리 공문 하나면 되거든요. 이것을 요청했다면 거부했겠습니까? 그 가정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불가능한데 지금 요청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재부는 그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거기에서 어떤 것도 응하지 않고 반대 입장을 네. 밖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까? 안 했죠? 저희 회의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한퉁수라고 합니다. 방한의 여포. 광복절 날에만 그 당일에야 만세부릉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국회 관련 보조금 각종 임금을 완전 차단하라고 돼 있죠. 차단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법입니까? 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법이죠?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 비상기구 설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 부분은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줬는데, 문서로 써서 줬는데, 이 지시 문서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계엄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라. 두 번째, 윤석열 본인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내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라. 이렇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5.16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었고 5.18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국보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치기구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 거고 국회는 해산하려고 한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문서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지시사항 받을 때 상황을 묻겠습니다. 참고하라고 하면서 차상목 총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모가라고 부르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직책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했습니까?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했으면은 대통령이 무슨 문서를 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겠네요. 그래서 뭐 제가 그게 상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헌재에서 이런 문서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계엄 포고령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포고령을 아니, 소포고령. 네, 아마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고령 외에 다른 문서 그때 대통령 만났을 때 A4 그거 말고 다른 문서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54번 보겠습니다. 계엄 선포문이라고 이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절차적 위원이 있습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12월 3일 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그 반대로 당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선거 부적 의혹 때문에 군사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권한대행께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 경제 좀 묻겠습니다. 경제 엄청나게 힘들죠? 네, 어렵습니다. 예, 지금 GDP가 6조 3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 추정치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다고 소비 절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듣고 있습니다. 이따 하십시오. 예, 다 똑같은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예. 예,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자,